자, 13일차 세계보기사인데 세입자들 역전세난에 전세 택했다. 서울 전세 거래가 6개월 만에 최고. 제목으로 보면 세입자들이 역전세난이면 집주인 지위보다도 세입자 지위가 힘이 좀 센 상황이잖아요. 세입자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. 근데 다시 전세를 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? 자, 전세 비중도 58%로 2달 연속 올라갔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. 역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역전세난 하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좀 빠지는 거예요. 전세값이 상당 부분 내려가게 되자 다시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. 자,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. 여기 서울 시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세, 매매, 전세, 월세 다 부동산 광장에 이제 등록해서 보게 될 수가 있죠. 전세 계약은 지난달에 2월 달에 11,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. 지난해 8월에가 11,400건이었는데 지난해 8월에 비하면은 두 번째로,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겁니다. 이게 지금 2월 이 매매가 신고도 그렇고 전세가 신고도 그렇고 계약하면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계약하고 나서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 있어요. 이게 이제 3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. 최종 거래량은 지난해 8월이 11,400건 거래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 2주가 다 지나서 2월을 다 채워서 만약에 거래량을 추산한다 그러면은 13,000까지니까 8월보다 오히려 더 거래량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늘고 있다. 제가 지지난주 세미나에서는 월세가 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. 월세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그 집주인들은 월세를 많이 또 선호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. 전세 만기가 됐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세입자가 주인한테 거꾸로 보조를 받는, 내지는 전세 금액은 그대로 두고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이거를 뭐 관리비 내지는 다른 월세조를 거꾸로 받는 이런 상황도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자, 거래 지수도 올라갔고,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전세값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.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 10억에서 6억까지도 이렇게 떨어졌죠. 반면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사 성수기가 되기도 했고 고금리로 월세 쪽에 과하게 치중됐던 수요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전세로 넘어왔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.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조금 내려와요. 좀 내렸죠. 저도 지금 대출 알아보니까 뭐 시중은행 1금융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5% 6% 넘어가더라도 아무 얘기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지금 4%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. 그게 이제 특례보금자리 신청이 10조 원 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. 특례보금자리가 4%대 중반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들도 많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안전진단 지금 돌아다녀 보면은 뭐 안전진단 통과 뭐 해서 1차 뭐 통과됐다고 현수 막 붙여놓고 막 하는데 엄청 많죠. 일단 그 프랜카드라도 붙여야지 가격이 올라가요. 재건축이 뭐가 진행이 되는갑다 하고. 아파트는 그렇고 또 빌라 지역은 뭐 모아타운이네 뭐 해가지고 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걸로 해서 아파트처럼 대단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, 그것도 진행을 지금 여러 군데서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데 같은 경우에 소규모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곳이겠죠. 자,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노 다세대 연립 밀집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웠는데 이 모아타운,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건너편이 저쪽에 서초구 반포동이잖아요. 반포동 갔더니 모든 집집마다 모아주택 반대, 재산권 침해하는 모아주택 반대 싹 다 붙여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사는 건물에는 그걸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아예 그냥 온 집집마다 다 붙여놨어요. 분위기가 여기는 또 하지 말자 또 그런 분위기에.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지금 이제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이지만 길 건너면 서초구 반포동이잖아요. 그러면 1층짜리 기와집 단독주택은 없죠. 어떤 집은 다 가구,
3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집주인은 4층에 살고 1, 2, 3층은 다 세를 주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정말 크게 묶어가지고 여기가 전부 다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. 그러면은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층, 4층짜리 이 집에 내가 살면서 1층에는 뭐 저기 음식점 배달 월세 주고 2, 3층 세 주고 전세 주고 해가지고 내가 살면서 내 생활비 이상의 월세가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아파트 굳이 싫다,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이 다가구, 다세대가 말고요.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구분하시죠. 다세대는 세대 수만큼 주인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다가구는 똑같이 8집이 사는데 집주인은 한 사람, 나머지는 다 세입자. 그러니까 이 8가구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하나밖에 못 받아요. 나머지는 현금 청산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. 이 반포동 같더니 전부 다 모아타운, 모아주택 반대해가지고 막 온 집안에 제일 잘 보는 데다가 하얀색 스티커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스티커 다 붙여놨더라고요.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포, 은평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전세주택 일반 시프트 사업이라고 그러죠. 이게 이제 별로 인기가 없었다가 왜 그 전세로 뭐 10년 내지는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였는데 이게 용적률이 그만큼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노동을 들이는 거예요. 좌우지간 이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법의 지팡이라고 할까요? 용적률을 올려주면은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해도 됩니다. 지금 그 용적률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은 좀 그런 분위기가 들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한참 저기 리모델링 사업 많이 이야기 나왔었죠. 그렇게 해서 실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있어요. 거기가 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느냐? 용적률이 안 풀리니까. 뭐 종상향 기대할 것도 없고 용적률 최소 50%만 올려주면은 1대1 하고 남은 거를 일반 분양해서 자기네가 수익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 용적률이 안 풀리니까 전부 다 재건축 대신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갔어요. 그러니까 리모델링 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째요?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용적률이랑 다 풀어준다 이러니까 동의 과반 얻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단지들이 다시 리모델링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리모델링 반대한다 이 동의서를 다시 걷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옛날 리모델링 했던 거 동의서 다 받았는데 그거 그냥 캔슬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지금 많다고 그럽니다.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중에 좀 적은 평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있던 이 강선마을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까지 정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대책 추진 입법 이게 이제 특혜가 좀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 걷기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.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. 제가 집 주인이라도 이때는 리모델링 하자고 동의서를 냈지만 이렇게 풀어주면은 다 헐고 재건축이 훨씬 낫잖아요. 그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 가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어제까지는 우리 편이었는데 저녁에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설득을 당해가지고 수십 명이 한 번에 반대쪽으로 인감이랑 얘기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싹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서로 이제 감정 안 좋으면 이제 조합원 그 임원들 막 고소고발하고 해가지고 사업 지연되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게 그거예요. 용적률을 300%에서 500% 보면은 300%를 500%까지 사실 올려주지는 않겠죠. 그럼 300%가 적게 올려가지고 400%, 100%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거거든요. 500%는 바라지도 않아요. 그러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맥스는 하면 450까지 올려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280, 90, 300 언저리에 있던 데가 400 올라간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없이 다 재건축 헐고 다 재건축 진행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진행된 단지들이 당연히 설렁일 수밖에 없다. 당연한 이치죠. 재건축으로 이런 데가 돌아선다. 그런 내용입니다.